영어로 자막 한번 달아보자. 분명히 누가 장난치는 걸 거야. 우리 애들이 장난치는 걸 걸? 저번에 맨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전 학원에서 숨기고 막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올렸더라고. 저안했어 내가. 장난쳐가지고. 자 봅시다. 유형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노란색 글씨 좀 보시면 960, 뭐 962, 963 보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자, 봅시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위치 함수가 알려줄까요? 아니면 속도 함수가 알려줄까요? 가속도가 알려줄까요? 속도가 알려주죠. 속도가 알려주죠. 어떻게?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얘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내가 방학 때는 잘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더 가야 돼. 속도는 위치 입장에서 미분계수죠.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뀐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기울기가 바뀐다? 그러니까 그 맞는데 접선 기울기 바뀐다 맞는데 우리 미분계수의 부호 바뀔 때를 뭐라 불러요? 극값이라 부르죠.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과 매칭시킬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극값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963 보겠습니다. ft t 사제곱 6t제곱 at 더하기 3이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도록 해줘. 물론 선생님 이거 지금 뭐 극값이랑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이따가 그래프로 판단하기 필요하거든요. 자 우선 봅시다. 운동 방향 두 번 바뀌는 거니까 속도 함수 바꿔서 이거의 부호가 두 번 바뀌게 해달라라는 문제죠. 그럼 그래프 그려야겠죠? 또 미분해야 돼. 이거 미분하는 의미는 뭐야? 얘 미분은 위치 함수를 속도 함수로 바꾸려고 미분하는 거고 여기서 미분하는 건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t 제곱 빼기 12 근데 출발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t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0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빼기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부호가 두 번 바뀌려면 0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사이를 지나야 부호가 두 번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됐나요? 만약에 여기 3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가 나왔으면 뭘 쓰면 돼?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일부러 물어봤어. 판별 쓸까봐. 2차 함수면 선생님 2차 함수의 부호가 두 번 바뀌게 근이 두 개란 뜻이겠네요. 판별식 0보다 크다 쓰고 싶단 말이지. 쓰면 안 돼. 왜? 범위 있어서.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이 무너지죠. 예를 들어 판별식이 0보다 크지만 근이 두 개 나왔는데 빼기 3과 4가 나왔어. 근데 우리 0보다 크다를 보니까 이 근 죽잖아. 그럼 몇 개인 거야? 한 개잖아. 판별이 쓰면 안 된다. 범위 있을 때는. 그래서 2차가 나와도 뭐 해야 돼? 그려야죠.
자, 유형 13번 두 점의 속도 변화인데 속도 변화하면 그냥 미분해서 빼면 되겠지? 자, 한번 봅시다. 790번 보겠습니다. P의 위치 함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Q의 위치 함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 같아질 때를 구하면 되겠죠. 3t제곱 4t 플러스 3 2t 플러스 3 해서 자, 순진하게 풀면 되죠. 속도가 같다. 출발 후니까 0은 안 돼서 2초겠죠? 2초의 가속도 가속도도 구하면 되겠죠? 가속도도 구하면 2초니까 얘는 8 얘는 항상 2인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2 해서 12 아니겠죠? 됐다 싶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3번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고 14부터는 이제 조금 응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과학의 기본 상식. 위로 던진대요. 위로 던졌어. 공을 딱 던졌어. 그럼 쭉 올라가죠. 근데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누구 때문에? 중력. 중력 때문에 느려지겠죠. 그러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최고점을 찍을 때의 특징이 뭐죠? 네, 속도가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최고 지점은 속도 0일 때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이 올라가서 떨어지겠지? 떨어져 지면에 딱 꽂혔어. 지면에 딱 꽂힐 때의 특징은 뭐죠? 위치가 0. 위치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변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예. 꽂힌 것도 속도가 0 아니에요? 아니요. 꽂힐 때는 0은 아니죠. 꽂히고 난 뒤가 0이에요. 딱 꽂혔어요. 그럼 0 아니에요? 꽂힐 때는 순간적인 속도 되게 빠르죠. 그러니까 위치가 0일 때 속도도 0인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꽂히고 난 뒤에 더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순간은 0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점점 박히면서 느려지다 0이 되겠죠, 언젠가는. 박히는 순간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 974 골고루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림 따윈 필요 없어. 왜? 식을 줬으면 그림은 별로 중요하진 않죠. 자, 위치, 높이식이 나왔어요. 자, 기억. 이거 막 보고 선생님 지상 25m 높이에서 속도 20m/s로 던진 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과학이 할 일이에요. 수학은 식 안 세웁니다. 식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최고 높이, 속도가 0이다 했었죠. 자, 속도 언제 0이 돼요 보니까? 2초. 2초일 때 0 되죠. 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자, 물체 최고 높이 구하래. 최고 높이 어떻게 구해 그러면? 속도 0. 속도 0일 때 위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속도가 몇일 때 높이 최고 위치였죠? 왜 시간이 2일 때. 2일 때 속도 0이니까 2일 때 최고 높이겠죠.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더하기 40 더하기 25니까 45m 맞죠? 티귿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65m다. 이거 하려면 우선 뭐 해야 되냐면 나중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적분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냥 상식으로 풉시다. 자, 건물이 25m인데 최고 높이 몇이래? 방금? 45. 이제 포물선 생각하지 마라. 위로 갔다 위로 떨어지는 거다. 했더니 여기 야 간격이 22지 했더니 선생님 꺾였으니까 20은 아니잖아.
그냥 위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몇 미터? 20, 20 내려갈 때 45, 45니까 총 움직인 건 65. 65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D가 맞고요. 리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 지면 떨어질 때는 위치가 0이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될 때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t제곱 4t 마이너스 5 해서 음수는 안 나올 테니까 t는 5초일 때 지면에 딱 떨어지겠죠. 그럼 5초일 때 속도 구하라는 거니까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맞겠죠? 자, 유형 15번 자동차나 뭐 이제 전철, 열차 이런 거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어때?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겠지. 네.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거리를 구할 때에는 적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얘는 적분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죠? 안 배웠으니까. 아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 가다가 30 왔어. 30. 뒤로 20 왔어. 다시 앞으로 40 갔어. 내가 얼마큼 움직인 거예요? 50, 나도 헷갈린다. 자, 50, 앞으로 30 갔고 뒤로 20 갔고 40 갔어요. 그럼 내가 총 얼만큼 움직인 거야? 50, 90 움직였죠? 움직인 건 90이죠. 움직인 거리는 90이야. 위치 변화는 50, 50이죠. 그래서 위치 변화랑 움직인 거리가 달라요. 근데 여기 브레이크 문제는요. 움직인 거리랑 이동 거리가 같아요. 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브레이크 밟았더니 차가 가다가 이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런 트릭 같은 차가 어디 있어요? 브레이크는 뭐예요? 계속 결국 앞으로 가긴 가는 거잖아. 방향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나 위치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적분으로 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분 안 쓰고 어떻게 구해? 이동 거리가 위치 변화랑 같다 했으니까 그냥 위치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야.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 네, 자, 그러면은 970, 81번 보자. 자,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이 걸린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30t의 3t 제곱이래요. 이건 위치식이야? x가 뭐래 문제에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건 위치식이 아니야. 이거는 움직인 거리예요. 문제 잘 읽어주시고. 자, 이 자동차가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몇 미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딱 정확하게 멈추고 싶어. 그럼 언제 몇 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에요. 몇 초 전에 밟아야 될까? 몇 초 전에 밟아야 할까요? 자, 문제가 A미터 전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A미터 전이겠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끼 밟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브레이크를 밟고 움직인 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 밟고 움직인 거리를 x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x가 몇이다? a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30t 빼기 3t 제곱은 a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지금 제동을 걸리는 t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는 x다. 근데 자동차 목적지 정확히 도착하려면 몇 미터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나?
움직임 거리 자 미분을 미안해. 우선 미분을 하고 얘가 마이너스 6t 더하기 30이죠. 내가 딱 자동차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일 때를 구하시면 t가 5초일 때 멈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50에다가 75가 됐을 때 딱 거기서부터 밟아야 멈추기 딱 정확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75가 A 이렇게 75m 전에 제동을 딱 밟아야 5초 동안 쫙 미끄러지면서 멈추다가 정확하게 도착 지점에 멈춘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요게 움직인 거리인데 이거를 미분하면 움직인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속도가 나올 건데 우리는 도착 지점에 딱 멈추려면 멈춘 게 속도 0인 거니까 속도 0일 때를 계산해 보면 5초가 지나야 딱 멈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몇 미터 전에 멈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 16번 별표 좀 치시고요. 유형 17번도 별표를 치세요. 유형 16번은 위치 함수를 주고 이제 그래프를 파악하라는 내용이고 유형 17번은 속도 함수를 줄 테니까 속도 함수를 가지고 파악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미분 문제를 풀 때에도 그래프가 도함수인지 f인지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다르죠? 볼까? 자, F야. A보다 작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A부터 B 사이는 감소. B보다 크면 증가. 증가. 극대는 어디예요? A. A. 극대값은요? N. N. 극소는요? B. B. 극대 극소값은 N. N. 근데 프라임으로 줬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P보다 작은데. P보다 작고 Q보다 큰. Q보다 큰 부분. 감소는요? P, Q 사이. P랑 Q 사이. 극대인 데는 어디예요? P. P고 극소인 부분은 Q. Q. 이렇게 F랑 F'을 보는 방법 시선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위치 함수를 보는 방법과 속도 함수를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자. 자, 우선은 983 하나 볼까요? 983? 얘는 위치 함수입니다. 기억? P는 출발한 후에 원점으로 두 번 돌아온다. 자, 원점으로 돌아온다의 특징은 뭐죠? 원점으로 돌아온다의 특징. 0이 두 번 있다. 위치로 봐야 돼, 속도로 봐야 돼, 가속도로 봐야 돼. 속도. 위치. 원점은 속도 특징이야, 위치 특징이야. 위치잖아. 위치가 몇인 거? 0. 0인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봐야 돼? 위치가 0인데 이거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겠죠. 네, 시작은 뺄 거니까 몇 번 만나요? 두 번. 두 번 지나겠죠. 니은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배웠어. 뭘로 파악하죠? 속도. 속도의 부호. 부호가 바뀐다. 바뀌는 데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속도부 바뀌는 거 파악하죠? 마풀마.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속도의 속도는 미분계수 역할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극값 지점이 바뀐다고요. 몇 군데죠? 두 군데. 두 군데. 또는 접선 기울기 봐도 여기 접선 기울기 음수인데
접선 기울기 양수니까 여기서 바뀌겠구나. 양수인데 음수로 바뀌니까 바뀌겠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고. 세 번 디귿. P가 출발한 후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어디야? 여기죠. 네. 여기에 가속도는 양수다. 가속도는 양수다. 자, 가속도를 판단하려면 미분을 봐야 돼. 이게 더 이게 미미분을 봐야 돼. 미미분을 봐야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미미분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그럼 뭐 하자고? 우선 미분을 해요. 도함수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도함수 어떻게 그려? 막불막 2랑 7에서 바뀌겠죠? 네. 바뀌겠죠? 2까지는 감소니까 마이너스고요. 2부터는 증가니까 플러스고요. 7부터는 감소니까 마이너스여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 어떻게 구해? 이게 속도 함수거든? 속도 함수의 가속도는 역시 또 미분 계수니까 접선 기울기겠죠. 그러면 2초일 때 접선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니까 가속도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랑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유형 17번은 이제 속도 함수를 주죠. 이번엔 987로 봅시다. 얘는 속도 함수입니다. 자, 기억 A초일 때랑 C초일 때에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운동 방향은 누가 알려줘요? 접선의 기울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알려주죠. 네. 그러면 위치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지 아까? 속도의 부호니까 접선 기울기 바뀐 거 맞죠? 네. 얘는 속도 함수잖아. 네. 그럼 속도의 부호 바뀌는 건 어떻게 확인해? 그래프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어디가 바뀌니? B에서 B에서 D에서 D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A초일 때랑 C초일 때에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가 맞습니다. 자, 니은 B초일 때 운동 방향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B랑 C 사이에는 속도가 증가한다. 자, B랑 C 사이는 속도는 그냥 뭐가 돼? 함수값이죠. 여기서는 함수값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감소합니다. D가 틀렸고요. 리을 D일 때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에서 뭐야? 접선 기울기. 기울기니까 D일 때는 접선 기울기 양수죠. 그래서 양수값 맞죠? 리을 맞습니다. 마지막 미음 D보다 큰 부분은 출발할 때랑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가 알려주죠. 네. 출발할 때 속도 부호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플러스죠. 윗부분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속도 플러스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 미음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에서 바라볼 때랑 속도 함수에서 바라볼 때가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헷갈리지 말고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18, 19, 20은 같은 문제예요. 우리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도 길이의 최대 최소, 넓이의 최대 최소, 부피의 최대 최소 다 같은 문제였죠. 결국 뭘 그려라? 대상을 그려라. 거리식을 세워서 거리 그래프를 그리고 속도식을 세워서 속도 그래프를 넓이식을 세워서 넓이 그래프를 그리고 부피식을 세워서 부피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마찬가지야. 길이의 변화, 넓이의 변화, 부피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길이식을 세우고 넓이식을 세우고 부피식을 세워서 변하니까 뭐 해라? 미분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냐 오늘? 너 졸리지? 너는 채원이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왜 희마리가 없어 오늘? 자,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유형 18번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예시인데요. 989랑 990이요. 두 개 연결시키고 구별하세요. 그냥 밑에 걸로 풀게요. 3m 얘가 여자 1m 80이야. 여자애야? 그러네. 야 전화번에 여학생 중에 1m 80 있어? 1m 80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크네요. 그래서 너 그 모델 해 있거든 모델. 근데 수학도 꽤 해가지고 우선 지금 모델 하지 말고 대학교 가서 할 거 없으면 모델 해 있거든. 수틀리면 뭐래? 어? 수틀리면 뭐래? 그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그럼 누가 이기지? 자. 다행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뭐라 했어요? 못 들었어요. 여기 그림자가 진다고. 그럼 누가 이기냐고. 그림자가 지면 누가 이기냐고. 자, 봅시다. 989는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고, 990은요, 그림자 앞끝의 속도. 근데 앞끝의 속도도 결국 해석하자면 앞끝의 위치 변화율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 위치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둘 다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대상이 뭐죠? 얘는 그림자 길이가 대상인 거고 얘는 그림자 앞끝이 대상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 좀 인지해라.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 그림자 길이를 내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뭘 쓸 수 있냐면 여기 속도 나왔을 텐데 얘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요 1.4m/s로 걷는데요. 1.4m/s로 걷는데 그러니까 1초당 1.4를 가는 거죠. 우리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 t초라고 놓고 풀죠. 그럼 얼마큼 움직인 거야? 1.4t만큼 움직인 거죠. 근데 여기가 1.4t가 됩니다. 그리고 요 쬐끄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을 이루고 있으니까 닮은 비 x대 1.8 밑변분의 높이는 x 더하기 1.4t 대 3이다 라는 닮은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싫은데 자 1.8에 x 더하기 1.4t는 3x 될 거고 다행스럽게 약분이 되네요. 0.6이죠? 양쪽에 10 곱하죠 그냥 6에 x 더하기 1.4t는 10x 이렇게 돼서 6x 더하기 8.4t는 10x가 돼서 4x는 8.4t, x는 2.1t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1t예요. 여기까지는 이 문제나 동일합니다. 자, 여기는 달라져. 자, 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누구 미분해야 돼? 그림자 길이 미분해야겠지. 그림자 길이가 몇인데? 2.1t. 2.1t니까 미분하면 몇이죠? 2.1. 2.1이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얘는요. 그림자 앞끝 위치의 변화니까 그림자 앞끝의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몇이에요? 3.5t죠? 네. 그래서 미분하면 몇이에요? 3.5. 3.5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바꿔서 봐야 한다.
자, 오른쪽 넓이 변화 또 봅시다. 993 보겠습니다. 993. 자, 반구 있으면 반구 아니야? 자, 반지름이 50인 반구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 높이가 수면 높이가 2cm/s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 또 역시 t초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수면 높이가 몇인 거죠? 2t 2t인 거죠. 여기에 이제 수면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수면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수면 높이가 몇이다고요? 2t 2t라고요. 어딨냐. 그리고 문제가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수면의 넓이 변화율이죠. 자, 수면의 넓이 변화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면 수면 넓이식을 세워야 돼. 네, 수면 넓이를 보니까 생김새가 무슨 생김이지? 원이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여기 길이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렇게 연결해요. 요 길이가 뭐겠니? 반지름이니까 50 50이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겠니? 여기가 50인데 여기가 2t니까 50 빼기 50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러면 수면 반지름을 구하면 250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수면 반지름이 되겠죠. 계산을 하면 빼기 4t 제곱 플러스 200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니까 여기다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t 제곱에 200t 파이가 수면 넓이식입니다. 근데 그거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8t 더하기 200파이가 수면 넓이 변화율이겠죠. 몇 초일 때? 20초일 때니까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40파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부피 변화율 마찬가지. 958로 보겠습니다. 아, 진짜 기침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기업세 자, 반지름 12, 높이가 9짜리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매초 1cm씩 수면 높이 똑같은 문제네요. 자, 1초당 1cm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t초 후에는 tcm겠죠? 여기에 역시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수면 높이가 t다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은 물의 부피 변화율이네. 이번엔 수면이 아니고 물의 부피 변화율이야. 그럼 우리는 물의 부피식을 세워야 하죠? 근데 물이 무슨 모습이에요? 원뿔 모양이니까 반지름도 구해야 하지만 높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높이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아? 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넓이 반지름. 반지름 그럼 이거랑 문제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얘는 이제는 9니까 소리 풀었고 얘는
뿔이니까 뭘로 풀어야 돼? 닮음으로 풀어야겠죠. 몇 대 몇? 4대 3. 여기도 4대 3이니까 3분의 4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VT는 27분의 16 T 3제곱 파이가 부피시키겠죠?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면 9분의 16 10 T 제곱 파이 이렇게 될 거고 문제가 6초 후라 있으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9분의 16 곱하기 36 파이 64 파이가 물의 부피 변화율인데 이죠?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미분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남은 미분을 봤더니 어때? 방부등식 속도가 또 솔직히 쉬워요. 최애체도 솔직히 쉬워요. 근데 앞에 극대극소 어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근데 내가 항상 강조했죠? 이번 주는 속도 좀 극대극소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뭐 그럴 여유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숙제는 우리가 어쩌부터냐 유형 12번부터였으니까 178쪽까지 하겠습니다.